안녕하세요. 베릴로그 2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3반에 대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03반은 수업이 언제 있냐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는데 목요일이 실습이고 금요일이 이론 수업 시간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저가 아니라 조교가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저는 금요일에 만날 겁니다. 01반하고 02반은 두 수업 중에서 이론이 앞에 있는데 유독 03반만 실습이 앞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03반 학생들의 호목 넘버 1 마감 시간은 수요일 자정이 되겠습니다. 01반과 02반은 해당 실습일 전날 자정까지이고요. 조교 이메일 주는 알려드렸죠. 네, 꼭 유념하시도록 해서 금요일이 실습이라고 착각을 해서 목요일날 자정에 숙제 내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헤이비어럴 코딩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는 뭐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왜 비헤이비어럴 코드가 더 코딩하기 쉬운지는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좀 이제 규모가 있는 이그젬플이 필요해서 그 이그젬플로 덧셈기, 즉 애더를 베릴로그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스트럭처럴하게 표현하는 거는 제가 할 것이고 비헤이비어럴하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물론 비헤이비어럴 코드 뭐 배우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릴 겁니다. 자, 일단 1학기 때 배우셨던 덧셈기 복습을 좀 해야겠어요. 덧셈기의 그 첫걸음은 한 비트 더하기 한 비트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때 봤던 슬라이드입니다. 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한 비트 더하기 한 비트를 할 때, 그래서 이 경우가 제일 많은 수의 비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아랫자리로 나오는 결과를 sum, 위에자리 나온 결과를 carry라고 불렀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종이에다가 연필로 덧셈을 수행을 한 것이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를 하프헤더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입력은 x하고 y, 출력은 carry하고 sum 그랬죠. carry하고 sum 아까 보았던 truth table 그 경우의 수를 truth table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0하고 0을 더하면 둘 다 0이고 0하고 1을 더하면 sum은 1이고 carry는 0 1 더하기 1을 하면은 carry가 1, sum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펑션 구하죠? 작은 truth table이 두 개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C는 X and Y 나오고 자, sum에 대해서는 가위로 이렇게 오려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을 이렇게 째려보면 이 경우와 이 경우만 출력이 길이네요. X 바 Y 5와 X Y 바 그래서 이제 sum은 이렇게 펑션이 나오죠. sum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exclusive와 게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게이트 하나로 대치가 된다. 만약에 exclusive가 없으면은 여기 게이트 몇 개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인버터까지도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5개의 게이트가 소요되는데 XOR을 이용하면 하나로 해결되니까 당연히 XOR가 있으면은 그쪽을 선호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것은 한 비트 더하기 한 비트를 하는 하프 헤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연산하는 거잖아요. 0, 1, 0, 1 더하기 0, 0, 0, 1은 0 하나 올라가죠. 1 요런 덧셈을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죠? 한 비트 더하기 한 비트는 이것을 위한 부품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요렇게 두 비트 더하는 것은 하프 헤더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래에서 자리 올림 비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리 올라올 수 있으므로 3비트 덧셈을 할 줄 알아야 되네. 그래서 하프 헤더는 이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쓸모가 없고 3비트 간의 덧셈을 할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풀 헤더 3비트를 더할 수 있어야지 이제 온전한 이 여러 비트 더하기 여러 비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풀 헤더죠. 풀 헤더의 트루스 테이블은 이렇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풀 헤더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애더를 구현하죠? 사람이 이제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덧셈을 해서 결과는 밑으로 내리고 캐리는 위로 올리고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되죠. 맨 오른쪽도 그냥 통일성 있게 3비트 덧셈을 한다고 치면 이와 같이 애더를 구현할 수 있다. 지금은 4비트짜리의 이제 애더를 보여주는 거죠. 덧셈의 경우는 이제 여기다 이제 0을 넣는다는 거고, 그죠? 나중에 뭐 덧뺄셈, 겸용회로나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다 풀 애더를 쓴 거죠. 조금 낭비가 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죠? 자, 요게 이제 풀 애더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펑션 어떻게 되죠? 이제 C하고 S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학기 때 복습이니까 결과만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가져다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로직 다이그램을 그리면 아래 그린 것 같죠. 뭐 여러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은 투 인풋 게이트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베릴로그로 표현한 겁니다. 유저체는 뭐 이그젬플 회로랑 뭐 엄청나게 다르진 않죠. 그냥 게이트 개수만 많아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의 경우는 노드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x하고 y의 AND다라는 뜻으로요, 그죠? 뭐 괜찮죠? 네. 자, 맞게 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에워싸면 풀 헤더 모듈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는 포트들 쭈루룩 나열되는 거고 그 포트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를 보여주는 거고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줄 띄었고요. 꼭 띄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한 줄 띄었고요. 지금 보시면 당연히 여기 정렬 쭉 되고요. 왼쪽에 이제 바짝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도 정렬이 되게 했죠. 네, 눈에 잘 들어오게. 자, 풀 헤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애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즉 이러한 그림대로 풀 헤더들을 연결을 해야겠어요. 참고로 이제 이런 식으로 풀 헤더 4개를 연결해서 만들게 되면 그런 타입의 헤더를 리플 캐리 헤더 RCA라고 부르죠. 자, 리플 캐리 헤더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모듈의 이름은 RCA가 적절하겠네요. 그죠? 리플 캐리 헤더라는 뜻으로. 이 리플 캐리 헤더의 포트는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에는 사실 덧셈만 할 경우에는 이 자리는 의미가 없죠. 그죠? 아까 0, 1, 0, 1 더하기 0, 0, 0, 1 이 경우에 여기서 2비트만 더하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3비트가 되지만, 그죠? 그러므로 여기는 2비트니까 하프 헤더 써도 되는데, 그냥 통일성 있게 다 풀 헤더를 쓴다고 하면 여기도 뭔가 이제 들어가는 포트는 존재해야 되는데 0을 넣으면 된다. 이제 그랬고요.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통일성 있게. 자,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포트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X0, Y0에 해당하는 포트 X1, Y1, X2, Y2, X3, Y3인데 요번에 새로운 표현 또 하나 나오네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이그젬플의 경우 모든 신호들이 다 한 비트였었죠. 그리고 예고를 했었죠. 여러 비트인 경우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오드도 나왔네요. 지금 요 숫자 x도 4비트고요. 요 숫자 y도 4비트예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둘 다 한 비트라는 의미가 되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저게 4비트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도 input 3 땡땡0 x input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제 한 줄을 합쳐 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3 땡땡0은 자 C 랭귀지나 다른 랭귀지에서 array라는 게 있죠. 근데 C의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꺽쇠가 오고 0 땡땡 3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벨로그는 왜 그랬는지 그 비트 수를 표현할 때 앞쪽에 이 꺽쇠를 쓰고 왼쪽에 MSB 오른쪽에 LSB에 인덱스를 쓰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베릴록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따라 쓰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유를 캐기보다는 베릴록에서는 어레이의 경우 그 꺽쇠 표현이 앞쪽에 들어간다. 이상하게도 선언할 때만 그래요. 선언할 때만. 이거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외워야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x하고 y는 4비트의 신호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 또 빼먹었네.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부를 때 한꺼번에 부를 때는 그냥 x 또 y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교실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책상이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칠판이고 교탁이고 이렇게 좌석 배치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별 대항전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 학생들을 0조, 디지털에서는 0부터 시작하죠. 1조, 2조, 3조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0조 그러면은 이 네 명이 네 하고 동시에 답해야 돼요. 같은 조원이니까. 근데 제가 딱히 요 학생만 지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0조의 0번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학생은 제가 0조의 3 이렇게 01, 2, 3이니까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냥 0조라고 하면은 4명이 답을 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그냥 x라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앞에 선언을 저렇게 해놓고 x 그러면은 x0, x1, x2, x3 모두를 지칭하는 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특정 비트를 지칭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꺽쇠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주목할 점은 선언을 할 때는 꺽쇠가 이제 앞에 오고요.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칭을 할 때는 꺽쇠가 C에서처럼 오른쪽에 갑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선언할 때는 왼쪽, 부를 때는 오른쪽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포트가 있죠? 각각의 프레드에서 나오는 결과 있죠. 이것도 4개인데 썸인데 이렇게 이제 이걸 버스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저 용어를 하나 빼먹었네. 이런 표현을 버스라고 불러요. 또 버스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탔다 내렸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썸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튀어나오는 비트는 캐리 아웃이라고 부르고, 그죠? 포트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죠? 이 순서는 여기서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일단 정하면 나중에는 그 순서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풀에도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연결관계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자면 여러분들 그 풀에도 선언한 거 모듈을 옆에 놓으시고 제가 이 순서를 맞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 위로 올리면 이게 끊겨버려서 문제가 생겨서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해 놓으신 거 옆에다 놓으시고 제가 실수한 거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하셨다고 치고 한번 넘어갈게요. 아이고, 호목을 또 드려야 되네.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이제 애더를 그 스트럭처럴하게 코딩하는 걸 보여드린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비헤이비어럴하게도 해보시란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드린 거 그냥 타이핑 하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 거고,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셔야 되는데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딱 한 줄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힌트를 드렸죠. C처럼 그냥 짜면 된다. 대신 선언부는 여전히 다 아까처럼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언부는 스트럭처럴 코딩이나 비헤이비어럴 코딩이나 똑같습니다. 아까 뭐 그 인풋 꺽쇠 3땡땡 0 꺽쇠 닫고 X 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이게 스트럭처럴 코딩이냐 비헤이비어럴 코딩이냐 상관이 없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래 몸통 부분만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코드를 짜보시는데 그러면은 이름이 이렇게 되겠네요. 모듈 RCA 스트럭처럴 이렇게 하나, 그죠? 또 다른 모듈은 두 개의 모듈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얘는 파일 네임이 RCA 언더바 structural.v, 요거는 RCA 언더바 behavioral.v 안에 저장이 돼야 돼요. 별도의 파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DUT가 이제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타이핑 생각해서 직접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테스트 벤치가 있어야겠죠? 테스트 벤치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자, 스트럭처럴 코드의 경우는 리플 캐리 헤더를 썼죠. 그러면 리플 캐리 헤더 구조를 이제 알고서 써야 되는 거죠. 뭐 그건 뭘 말씀이냐면 풀 헤더 4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RCA인데 비헤이비어럴 코드의 경우 리플 캐리 헤더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뭐 i는 j 플러스 k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거의 이런 식으로라는 얘기 정확하게 이렇진 않고, 그럼 이게 리플 캐리 헤더인지 또는 1학기 때 배웠던 리플 캐리 헤더의 라이벌인 CLA인지 알 수 있나요? 여기 이것만 바라보고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 리플 캐리 헤더 비헤이비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뭐로 바뀌는 게 적합하냐면 헤더 이렇게 되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헤이비어럴 코드의 경우는 안의 구조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하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칩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뭐 게이트로 된 게 결국은 필요한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뭐 신테시스라는 툴이 이렇게 스트럭처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며요. 그럼 그때는 어떤 애더가 사용되는 거죠? 그것은요, 신테시스를 할 때 이제 여기 옵션들이 있어요. 속도가 중요해요, 면적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게이트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지상 과제야. 그러면은 요 문장이 리플 캐리 헤더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야, 나는 크리티컬 패스 길이를 줄여야 돼, 속도가 중요해 라고 하면은 캐리 루거헤드 애더로 번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테시스 툴이 똑똑해야겠죠. 그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더라고만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구조의 애더인지는 미정이고 그 구체적인 결정은 신테시스 과정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i는 jk 플러스라고 쓰고서 리플리케이트 애더야 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신테시스 할 때 그렇게 되도록 이 설정을 안 하면 다른 애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 애더 타입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애더 언더바 비헤이비어럴 이라고 쓰는 게 적절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DUT는 두 개가 나오고요. 이렇게 1번, 2번. 테스트 벤치는 하나면 되나요? 네. 이 비헤이비어이냐 스트럭처럴이냐에 따라서 테스트 벤치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달라질 이유 없어요. 테스트 벤치는 한 가지 쓰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애더는 블랙박스예요. 이 들어가는 포트만 딱 맞춰주게 되면 이 안에 뭐 스트럭처럴 코드가 들어갔던 아니면 비헤이비어럴 코드가 들어갔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포트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마치 그 여러분들 핸드폰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뭐 동일 회사의 제품이라고 칩시다. 삼성전자 핸드폰. 그러면 뭐 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부품이 다 똑같을까요? 100%? 많이 다를걸요? 왜냐면 그 부품 공급 회사가 여러 개잖아요. 물론 뭐 메인 칩을 만드는 회사는 하나일 수 있겠지만 뭐 그 안에 저항도 들어가고 캐패시터 들어가고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뭐 그때그때 수급 사정에 따라서 제일 그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부품을 그때그때 고르지 않겠어요? 기능이 똑같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죠. 사실 많이 달라요, 부품들이.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테스트 벤치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포트들만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력이면은 렉 변수 선언해서 넣어줄 것이고, 그죠? 출력은 와이어 선언해서 끌어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뭐 굳이 그런데 테스트 벤치 두 개 따로 만들 필요 없죠. 요것만 싹싹 리플레이스 해보면 되는 거니까. 시뮬레이션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이제 웨이브 폼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리절트라고도 불러도 되겠지만 왜 두 개가 나오죠? 똑같은 테스트 벤치라 하더라도 DB 애더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스트럭처럴 코드를 불러다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느냐 아니면은 비헤이비어럴 코드를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제대로 했다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애더니까. 그래서 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파형을 보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something wrong이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이 과제도 또한 조교가 설명을 조금 더 해줄 것이고 데드라인도 알려줄 거예요. 제출 포맷도 여러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제출 받도록 그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밸류 호목 3고요. 테스트 벤치 얘기를 이제 좀 더 드려야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 테스트 벤치는 이렇게 엄마 캥거루 그 주머니 안에 이제 아기 캥거루처럼 DUT가 들어가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리플 캐리 애더 또는 애더가 되고 애더의 입력은 레지스터, 출력은 와이어에 연결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실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코드 그거 부르는 거예요. 모듈 이름이 RCA였죠.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RCA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름이 멋있진 않지만 뭐 큰 문제 될 건 없죠. 그 다음에 요 순서는 RCA를 선언했을 때 썼던 순서 그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교환 법칙은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조해서 맞도록 하시고, 자, 리플 캐리 애더로 들어가는 입력은 세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버스로 표현했고 얘는 한 비트고, 출력은 이렇게 C 아웃하고 이제 썸이 있죠. 4비트. 이거 버스 표현됐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니셜 두 가지가 있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250초 뒤에 끝내라. 오케이. 왜 250초 뒤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애더에다가 다양한 입력을 넣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4비트 더하기 4비트니까는 그 조합을 따지면 꽤 많겠네요. 그죠? 근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드린 것만 하셔도 돼요. 뭐 분량 늘려봐야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자,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요 말은 뭐죠? 자, 시뮬레이션 준비 땅 하면은 x에는 4비트짜리 이진수 빵빵빵 1을 넣고 y에는 빵빵빵 1을 넣고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리 쪽에는 0을 넣어라. 오케이. 뭐 빵빵빵빵 더하기 빵빵빵빵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빵빵빵 1 더하기 빵빵빵 1 더하기 0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 25초 뒤에 왜 25초냐고요? 그냥 아무 숫자나 골라 잡아서 한 거예요. 자, x는 빵빵빵 1, y 값을 바꿔봤네요. CIN 값은 안 썼네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뭐가 있었든. 그러면